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독일 히틀러의 제3제국은 사라졌지만 러시아는 네오나치와의 새로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나치즘의 극단 사상을 계승한 순혈주의를 내세우며 러시아의 멸절을 꾀하는 우크라이나와 그 배후 세력을 상대로 생사를 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을 유린한 몽골의 침공, 조국 전쟁이라 불리는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공, 대조국 전쟁이라 불리는 독일 나치에 맞서 싸운 전쟁에 이어 세계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나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 우크라이나에 실존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서구 매체들은 이를 경고하는 다큐도 제작했습니다. BBC는 물론이고 미국의 타임도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실체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한 바 있습니다. 알자지라도 우크라이나 아조프 대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알자지라를 제외한 서구 주류 매체들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네오나치가 사라진 것처럼 진실을 흐리고 있습니다. 네오나치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러시아가 전쟁의 명분으로 거짓으로 부각시킨다는 식의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멸절시켜야 할 대상, 증오의 대상으로 간주한 우크라이나 스탠스로 인해 이번 전쟁은 진작에 예고됐던 측면이 강합니다. 존 미어시하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일찍이 2015년 오늘날의 사태를 예견했습니다. 미어시하이머 교수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미어시하이머 교수의 시각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은 틀림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볼셰비키 혁명을 쿠데타로 간주하고 공산주의를 부정했지만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2차 세계대전에서 2,700만 명의 희생으로 나치 독일을 격투한 역사만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조국 전쟁 당시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킨 노년 세대들은 러시아에서 존경의 대상입니다. 당시 소련군의 군복을 입기는 했지만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맞서 싸웠다는 역사가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조국을 수호한 애국심만큼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러시아에는 있습니다. 서구의 경제 제재에 맞서 굳건하게 견디며 더욱 단결하는 러시아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를 미워하는 세력이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애국심은 지금도 충만합니다. 러시아는 구소련과 비슷한 제도라도 국가적으로 유익하면 계승합니다. 러시아 여당인 하나된 러시아당의 청년 조직은 말로다야 그바르자 청년 근위대라고 불립니다. 미래 러시아를 이끌어갈 청년 정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관료제의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부터 의회 인턴, 전문지식 세미나, 각종 애국활동에 참여하면서 호연지기를 기릅니다. 러시아의 관료 제도는 꽤 강점이 많습니다. 일반 공무원부터 시장, 주지사, 각 부 장관들은 모두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말로다야 그바르지아는 러시아의 젊은 리더십 스쿨입니다. 핀란드가 유로화의 러시아 반출을 금지한다면서 세관 관리들이 국경 너머로 귀국하는 러시아인들의 현금을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후진국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강도짓입니다. 러시아 매체 폰탄카는 핀란드 세관에서 돈을 빼앗겼다는 한 남성의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유리라는 이름의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민은 세르비아로 사업차 출장을 갔다가 핀란드를 거쳐 귀국하던 길이었습니다. 유리라는 러시아인은 돈이 있느냐는 핀란드 세관원의 질문에 1,390유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러시아에서 가지고 왔으며 해외에서 추가로 얻은 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루블과 함께 세르비아 디나르화도 가지고 있었지만 세관원은 유독 유로화에만 눈독을 들였습니다. 유리는 폰탄카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유로화만 빼앗았으며 러시아로 그 돈을 가져가는 게 금지됐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세관 관계자는 그러면서 같은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모두 돌려줄 수도 있다고 둘러댔지만 유리는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어 그냥 돈을 주기로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폰탄카에 따르면 유사 피해자는 더 있었습니다. 러시아 여행자들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핀란드 세관은 웹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EU 회원국 통화를 러시아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밝히면서도 외교 목적과 러시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사용에 필요한 자금은 제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는 독일 나치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79m 높이의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철거됐습니다. 라트비아는 소련 붕괴 이후 이 오벨리스크를 소비에트 탄압의 상징으로 간주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이 반러 정책으로 치달으면서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라트비아의 인구 25%는 러시아계입니다. 러시아계 라트비아인들은 나치 독일을 패퇴시킨 역사를 기리는 기념비를 왜 철거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라트비아 당국은 철거에 항의하는 14명을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라트비아 당국의 철거 방침에 반대하면서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라트비아 당국은 권고문이 늦게 도착했다는 구술과 함께 유엔 기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라트비아와 러시아의 불화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철거를 저지하려는 시민들에게 비자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에길스 레비츠 라트비아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충성심에 문제가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은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라트비아의 오벨리스크 철거 조치를 나치즘의 부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라트비아 인구의 25%에 달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탄압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현재 EU의 천연가스 가격이 1천 입방미터당 3,500유로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5,000유로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메드베제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럽연합에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메드베제프 전 대통령의 비유는 촌철살인의 맛이 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에 러시아 현대 원시주의 예술가 바샤 로즈킨의 작품 가즈 바추슈카, 가스 데디를 게시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이가 음산한 분위기에 촛불을 든 미술작품은 유럽에 몰아닥칠 에너지 위기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드베제프의 가스 가격 예측은 2,000유로에서 4,000유로, 그러다 이번에는 5,000유로로 예측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의 가스 송출을 대폭 줄이면서 남는 가스를 태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럽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태워 대기를 오염시킨다느니 하면서 유럽은 러시아를 비방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로 가는 가스 공급도 확 줄였습니다. 그러자 프랑스는 가스를 전쟁 무기로 써먹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면 전쟁 자금으로 전용된다면서 잔뜩 비난하다가 에너지를 무기화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니 추운 겨울은 감내해야 할 몫입니다. 영국에서는 올겨울에 4명 중 1명꼴로 돈을 아끼기 위해 난방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제 유럽인들은 올겨울에 입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